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청과 질문자 답변을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저한테 투네이션으로 질문을 주셨던 그로미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메일을 2개 보내셨는데,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레드필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볼 때 레드필님이 PC주의의 언어 규정은 더 나은 사회를 가져오는가 영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처럼 장애는 불편하다는 것이 맞고 국가나 지자체 또는 개인이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장애인들 스스로가 왜 그런 도움을 받는지 생각도 잘 안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장애 유형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런 것 자체를 고려하거나 생각해 주는 것도 차별이라면서 주장하는 그런 장애인도 있는 반면, 아예 장애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개성에 불과하다느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장애인의 편견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페미와 주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선천적 장애인이든 후천적 장애인이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한 끗 차이라고 하는 말에 도저히 공감을 못할 현실들을 마주하여야 했습니다. 실제 일반인들과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 보니 그들이 노는 방식에서 저를 많이 배려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뭔지 알 것 같고, 그건 저라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또한 매한가지겠죠. 무엇보다 저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들 중에는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있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라고는 너무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거에 불과한 이론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막상 현실을 마주하고 장애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그 한계가 장애인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 차별이나 혐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질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장애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례와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는 현실 사이 괴리에 대해서 레드필름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투네이션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네. 1월 19일에 다시 한번 보내셨네.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친근하게 그롬이시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롬이 닉네임이 참 귀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메일을 보냈지만 그때는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딱히 뭐 그렇게 안 느꼈는데, 메일 내용이 뒤죽박죽이라 뭐 아니요, 잘 보내셨어요. 아무튼 이분이 다시 한번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강조를 하신 게, PC주의자들은 이 질문자분의 장애도 하나의 개성, 하나의 특성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느꼈던 바로는 개성이라는 단어는 개뿔 현실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질문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불편한 다리의 기능이 개성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무슨 근거로 남들의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들을 하면은 PC주의에 입각한 같은 장애인들의 몰매를 맞을까봐 이런 제 생각을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메일을 쓰게 된 계기는 레드필 코리아님의 PC의 언어 교정은 더 나은 사회를 가져오는가라는 영상을 보고 질문자분의 생각을 잘 정리한 것 같아서입니다. 오케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올리기 전에 설마 장애를 개성이라 부르는 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유튜브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과 다르게 저는 이게 또 이 좌파 PC주의자 놈들이 또 지들 예산 타먹는 그 세금 기생충들이 또 장애인들 괴롭히는 건가 싶었는데, 심지어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인데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바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기사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세바시에 나오는 영상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애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여성 장애인의 방송도 제가 봤고요, 세바시에서. 그리고 장애가 개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남성 장애인의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솔직히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장애는 개성일까요? 제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터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장애인이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있고, 지금 이 그로미님처럼 개뿔이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장애인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막 며칠 동안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 장애인 문제는 이 가뜩이나 삶 자체가 쉽지 않으신 분들인데, 굳이 제가 거기 뭐 고통을 하나 얹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되는데, 마침 뭐 질문하셨으니까 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질문자분의 말에 좀 더 동의를 해요. 저는 장애가 개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애를 개성이라고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로미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를 개성이라고 주장하자는 거는 장애인들의 정서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많이 봅니다. 저는 틱톡을 싫어하거든요. 양키들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게 이 유튜버는 장애인이에요. 이 팔꿈치 밑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까지만 있는데 이 팔꿈치에 약간 뭐 혹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먹방을 하는데 봉다리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우리랑 똑같아요. 그 약간 엽떡처럼 생긴 이런 거 이렇게 열기 힘든 그런 밀폐 그런 원형 용기 있잖아요. 하얀 거. 이제 그런 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능숙하게 입이랑 이렇게 팔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팔에 있는 혹까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능숙하게 뜯어가지고 포크까지 이렇게 뜯어가지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혼자서 뭐 기타 보조 장치 없이.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옛날에 기사를 본 건데 국내 화가인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웬만한 눈이 앞이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여력이 된다면은 그분의 그림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 점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봤을 때 인간 작품 자체가 그냥 인간 승리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즉 장애가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뭔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주저앉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한계를 그어버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 있죠. 나는 뭐 비읍시옷이야. 나는 뭐 글렀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왜냐면 난 장애인이니까 라던가. 아무튼 그런 식의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지 멀쩡한 일반인들도요. 온갖 핑계를 다 대요. 나는 지방대 출신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흙수저라서 생긴 게 못생겨. 내 레드필 컨텐츠만 봐도 지금 수두룩 빽빽이야. 생긴 게 못생겨서 선천적으로 머리가 커서 등등등. 그래서 나는 이번 생은 망했고요. 이번 생에 제 인생에 여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극복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세바시에 나온 사람들처럼 기적적으로 정서적으로 극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를 개성이라고 봐야 한다. 장애인한테 동정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장애인들의 삶이 힘들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뭔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게 장애인 혐오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의 관점은 장애인의 어떤 개인의 삶을 심리적으로 처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식의 그런 너무 낮은 한계를 긋지 않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비관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취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정상인들 또는 비장애인들의 관점을 고치는 데도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개성으로 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장애를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군대를 가서 제가 편입을 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군대에 간 거는 저한테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할 때 국방TV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제가 20살 중반에 군대를 갔는데 진짜 흥미롭게도 20살 중반이나 나이 먹고 군대 간 사람 중에 인생이 좀 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사례를 보면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군대 간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좀 하고 군대 간 사람들이 뭔가 좀 군대에서 뭔가 좀 잘하고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나와서 사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재밌는 건 국방TV에서 그런 걸 인용을 해요. 그러면 국방TV에서 예를 들면 내 얘기를 인용할 수도 있잖아. 레드필 코리아는 군대에 와가지고 많은 사고 심사숙고를 한 뒤에 편입을 해서 학벌 세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는 남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는 내가 봤을 땐 약간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질문자분한테 장애는 개성이라는 말이 약간 내가 국방TV에서 군대를 자기 인생의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군대는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는 기분일 거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장애가 개성이라는 말은 장애인 개개인 당사자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장애를 개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장애인 한 개인이 특정 개인이 또는 뭐 일반인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virtue signaling
뭐 자기 잘났다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 장애는 개성입니다라고 몇몇 개인들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장애라는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소수 집단을 일반화할 수 있냐? 저는 이것을 되게 위험한 생각으로 봐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개성이면 우리가 왜 세금을 처발라요? 장애가 개성이면 사회 구성원들이 왜 도와줘요? 이거는 마치 제 귀에는, 아까 질문자분이 이 장애를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게 마치 무슨 좀 패미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언뜻 제 귀에 듣기로는 장애가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제 귀에는 마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들려요. 근데 제가 시즌1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찍었죠. 여성의 유리 바닥은 성적 대상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그 영상의 골자가 뭐예요? 여자들이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물론 시의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은 노골적이고 너무 지나친 성적 대상화는 반대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의 물적 대상화를 한다는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꽃뱀은 싫어하잖아요. 뭐든지 극단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성적 대상화가 없는 여성은요, 그냥 연약한 남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제가 연약한 남자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여자들이 몰라서 그딴 팔자 좋은 헛소리를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비슷하게 보입니다, 제 얘기는. 장애인들한테 동정을 하지 마세요. 장애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인들을 뭔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는 개성에 불과하답니다. 그 세바시에 나오는 그 남자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걸 하세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걸 하세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걸 하세요? 라는 질문이 자기가 좀 별로래요. 또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관객들이 그분이 가수예요. 찌찌찌찌찌 했다는 게 물론 불쾌할 수 있습니다. 불쾌할 수 있는데, 왜냐면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날 불쌍하게 생각하지? 예를 들면 내가 지방대생인데 내가 뭐 실력이 있어. 근데 이거 지방대요? 쭈쭈쭈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개인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장애인 혐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찌찌찌찌한 관객들이 그 사람을 정말 열등하게 봐서 또는 미투로 봐서 그렇게 찌찌찌했을까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탄식에서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그 세바시에서 나는 장애를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그분의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일상생활이 좀 더 윤택해진 건 스마트폰 덕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달한 기술 덕분도 있어요. 죄송한데 현대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개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그런 거의 뒤에는 어느 정도 기술 발달과 어떤 이 문명화된 사회에, 이 고상해진 문명화된 사회의 혜택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개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동정이나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나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세금 사용, 전 참고로 장애인들한테 세금 쓰는 건 1도 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당신들 잘못이 아니잖아.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그 죄예요? 아니잖아요.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한 게 그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마키아벨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천하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적 관점으로 봐도 내가 언젠가는 장애인들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줘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아무튼 다시 본론 돌아가지고, 장애를 개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애를 장애라고 보는 것을 문제 삼는 거는 여자들이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으로서의 혜택과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뒷받침, 장애인들이 나의 장애를 개성이라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모든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동정심, 관대함, 그것의 밑바탕에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깔려있거든. 장애가 개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개성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성이 남자한테 있어서 성적 대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애를 개성이로 봐야 한다고 특정 개인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장애인 집단 전체에 일반화해서 그것을 독트린으로 만들어야 되는 생각은,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질문자분이 몰매를 만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초월 행위를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요. 예를 들면 질문자분처럼 다리가 불편한데 질문자분 말씀대로 그거를 개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좀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질문자분의 고통이 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고통이. 질문자분이 나한테 질문을 한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씨,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이상한 애인가? 내가 뭔가 부족한 애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런 죄책감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혐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장애인 각 개체, 특정 개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집단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좀 보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건 워낙에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PC주의자들 용어로 빌리면 폭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라는 게 이게 정서적 장애가 있고 신체적 장애가 있잖아요. 정신병을 정서적 장애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좀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은 장애가 개성이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제 귀에는 정신병이 개성입니다처럼 들려요. 물론 제가 제 영상에서 우리 인간 중에 트라우마를 가지지 않은 인간은 없고 그 서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태풍이 분다고 산을 천으로 덮어버리면은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 그 깎여있는 아름다운 계곡을 감상할 수 없지 않냐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어떤 모종의 사건들, 고통들 또는 경험들은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PTSD가 진짜 심각하게 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정신병이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 정신병을 개성이라 부를 수 있어요? 조현병도 그럼 개성이라 부를 거예요? 조현병도 레벨이 있어요. 그냥 경미한 조현병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다니거나 자동차로 사람들을 로드킬하고 다니는 그런 조현병, 극단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증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개성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도 개성이야? 제가 봤을 때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개성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하루빨리 우리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장애가 개성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시대를 열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은 지금 앨런 머스크를 위시한 여러 가지 그 양놈들이 칩으로 지금 장난을 많이 치고 있어요, 뇌로. 이게 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잘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루번지 아닌지 놀라울 정도인데, 어느 정도 기술이 되어 있냐면요,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특정 전기 신호를 보내면요, 실제로 눈앞에 없는 건데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즉 없는 환상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시각 데이터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로 물건 조종하는 건 이미 유명하게 알려졌죠.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이제 뇌파를 통해서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도 알 수 있고, 아마 좀 더 기술 발달하면은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이미지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디스토피아를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됐죠. 로보트가 막 뛰어다니잖아, 사람처럼. 그런 걸 이용해서 로봇 의수 또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전자적으로 시각을 되돌려주는 거, 걷지 못한 사람들한테 완벽에 가까운 다리를 주는 거. 그래서 장애가 개성이 되는 사회. 야, 너는 팔이 로봇이네. 야, 개성 있다. 그래서 로봇에 막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면은 멀쩡한 팔을 나중에 로봇 팔로 만들려는 사람들도 나올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런 식의, 그거야말로 장애가 개성이 되는 사회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살면서 장애인을 몇 번 만나봤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반에 지체장애인인 애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자폐아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장애인이던 친구 이름은 송인주였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저희 경쟁자였죠. 저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니던 학교 학창시절이랑 여러분의 지금과 학창시절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 없었고요. 그냥 애들 싸움이었고, 학교폭력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위화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소년원을 간다, 소년법원에 간다 그러면 거의 뭐 살인 정도는 해야지 해당되는 얘기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공부 잘하는 지체장애인 친구는 어느 정도 장애를 개성이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근데 자폐아이던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폐아를 실제로 본 적 있어요?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같이 있어 본 적 있어요. 그걸 개성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때 무슨 뭐 옹박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반에 있던 양아치 새끼들이 약한 애들 상대로 막 무에타이 연습한다고 괴롭히고 그랬는데, 주로 그 자폐한 애들은 꼬집고 괴롭히고,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듣고 사람들한테 분노와 혐오를 일으키니까 꼬집고 괴롭히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은 걔네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가지고 교탁 앞에서 눈물로 우리들한테 호소를 했는데요,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내가 왜 학원 선생님을 할 때 10대 청소년들을, 전 10대 청소년들을 어린애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걔네들이 뭐 모두 다 선하거나 뭔가 좀 약간 그런 장밋빛 글래스로 보지 않아요, 걔네들의 미래를.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좀만 지나면 우리가 싫어하는 어른들이거든. 침침한 아저씨들, 시커먼 아저씨들이 될 거거든, 조만간. 청소년들은 잔인합니다. 어른들보다 더 잔인해요.
어른들은 최소한 가면을 쓰려고 하거든. 노인네들과 최재천 같은 노인네들과 지금 2030의 차이가 있다면은 최재천 세대의 노인네들은 늙은 여우들이어서 가면을 쓰지만 젊은 애들은 어른들한테 배운 다음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젊은이들이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한 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반에서 지금으로 치면 뭐 일진이나 이런 애들이 또 약한 애들을 개 반갈 죽이 되도록 팼어요. 맨날 처맞은 애였어 걔는. 내가 너무 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처맞으니까 이 새끼가 평소에 화가 많이 났었나 봐. 그때 당시 그 일진 새끼가 딱 한 명이 나서서 자기를 대신 때려고 말렸는데 그게 누군 줄 알아요? 내 친구 송인주였어요. 지체장애를 가진 애. 그러니까 사지 멀쩡한 정상인 새끼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거를 둘러싸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안 맞았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건들지 않았어요. 송인주라는 지장인 친구가 그 무리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걔 앞을 가로막으면 차라리 자기를 대신 때려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천하의 인간 쓰레기 사이코패스 일진 새끼도 사람들 다 모은 데서 지체장애인을 때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애가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 그래서 막 욕짓거리 하면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교실 밖으로. 평소에 반에 있던 애들, 제 지체장애인 친구도 많이 놀렸어요. 막 걔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으에 이런 거 막 흉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성이라고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성으로 극복해낸 당신들이 대단한 거지. 장애인들을 일반적으로 개성이라 볼 수 없죠. 장애는 개성이 아닙니다. 장애가 개성인데 우리 사회가 그럼 왜 도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겠죠. 나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 쓰는 것도 귀찮다고요. 장애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연대해야 되는 거고. 장애를 개성이라 부르고 싶다. 그래서 뭐 결론을 내자면요, 질문자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질문자분이 힘들면 힘든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특히 아마 질문자분이 뭐 여성분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남자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심리적인. 다시 본론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질문자분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좀 질문자분이 좀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분이 이렇게 몰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장애인들도 동료 장애인을 이렇게 린치를 하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질문자분의 기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장애인 소사이어티, 장애인 커뮤니티를 갖고 계시다면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좀 친한 친구들과. 그래서 분명 장애인 사회 내에서도 장애를 개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못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폐아나 또는 가족이 24시간 옆에서 전담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들으면 더더욱 분노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질문자분은 제 생각에는 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상대, 지금 질문자분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 특히 그게 뭐 동료 장애인이면 좋을 거고, 아마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질문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잘 귀를 기울여 줄 거예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감나가라 배나가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근데 장애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죠. 아무튼 간에 영상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 답변이 마음에 들었길 바래요.